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의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성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반발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면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이런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북한은 이번 주에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미 당국은 여전히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왜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북핵 대표의 대면 협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즉 신규 환자 통계와 완치율, 또 방역 통제 완화 여부 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예. 그동안 언급됐던 날짜가 바로 미국의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 즉 미국 시간으로 5월 30일을 전후해서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 정작 북한이 상당히 조용했거든요. 네, 북한이 미국의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맞춰서 무력 도발에 나선다 이러한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 네, 북한의 무력 시위, 특히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즉 대미용 도발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의 기념일에 맞춰 무력 도발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인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화성 14형은 사거리가 1000km 정도로 미국의 서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또 2006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 당일 대포동 2호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달리 핵실험은 대부분 북한 기념일에 맞춰졌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강행한 날짜들을 보면 2차 핵실험을 빼고 나머지 5차례는 모두 북한의 기념일 당일이나 그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렇군요. 빅터 차 부소장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에 맞췄고 또 6차 핵실험은 미국의 노동절 전날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미국의 기념일과 겹치게 된 것일 뿐입니다. 1차 핵실험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이뤄졌고 또 3차 핵실험은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직전에 그리고 4차 핵실험은 김정은 생일 1월 8일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또 5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당일에 6차 핵실험 역시 정권 수립일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뤄진 이 4차례의 핵실험 모두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맞춰 이뤄진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국력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핵은 국력을 담보하는 수단인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주요 국가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 성공을 대대적으로 경축하면서 주민의 자부심 고취에 활용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자신들의 기념일에 맞출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념일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 즉 7월 27일인데요. 북한이 그때까지 핵실험을 미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이 지금처럼 핵실험을 미루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네, 일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만 한미 당국에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반발해 ICBM은 이미 쐈고 굳이 거기에 더해 핵실험까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타이밍도 아닌데 핵실험 카드를 먼저 던지면 북한으로서는 아까운 카드를 그냥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핵실험 카드는 들고 있을 때 위협이 되는 거지 핵실험을 해버리고 나면 더는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번 핵실험은
꼭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기가 없어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건 전술 핵무기 시험, 즉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시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략 핵무기는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투발 수단, 즉 각종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또 초대형 핵탄두 폭발 시험도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전술 핵무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한국을 향해서도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협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전술 핵무기를 완성해야 합니다. 투발 수단으로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까지 갖췄지만 여기에 탑재하려면 핵탄두가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지속해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강조해왔던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그 목표 중에 바로 전술 핵무기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는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그런 핵실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즉 전술 핵무기 완성을 위한 목적의 그런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즉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지친 주민들에게 전술 핵무기 완성 소식으로 위안과 희망 또 자부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핵실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목적이라면 왜 7차 핵실험을 지금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직 핵실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실험에 성공하려면 기폭장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상 작동해야 하는데 기폭장치 폭발 시험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준비 중, 즉 아직도 핵실험 준비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아직 하지 않는 이유는 핵실험 준비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지 기자가 언급한 성김 대표의 발언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협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네. 그러면 이번엔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죠. 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또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 국장은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했습니다. 예. 한미일 북핵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한미 북핵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히 군사대비 태세를 조정하고 또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북한을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미일 북핵 대표의 이번 만남은 지극히 시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북한의 안보를 약화하고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후나코시 국장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한미일 북핵 대표는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또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현재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고 또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성김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사안은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요청할 경우 백신 제공을 비롯한 코로나 방역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나설 뜻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살펴봤으면 하는데
지금 뭐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북한에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네.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북한의 발표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예. 북한 방역 당국은 2일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확인된 신규 발열 환자는 7만 9천여 명, 그리고 신규 사망자는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신규 환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달 30일에 10만 명을 조금 넘었다가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닷새째 1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9만 명대에서 8만 명대로 감소하다가 오늘은 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더해 북한은 발열 환자 치료와 후유증 치료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처음으로 시인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누적 발열 환자는 약 399만 7천여 명이나 되는데 북한 방역당국은 이들 중 무려 96.33%가 완쾌, 즉 완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예. 증상이 호전된 환자의 비율도 아니고 완치율이 이 정도로 높다면, 즉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위기는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외에도 장티부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들도 다수 있겠지만 누적 감염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사망자는 고작 71명이고 또 치명률은 0.002%라는 북한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예. 아무튼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이 성과적으로 이뤄지고 또 바이러스 전파를 자신들이 잘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국한되긴 했지만 주민이동 통제와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평양 시내에 적용했던 강력한 통제 조치들이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사관 직원들이 식료품 가게에 나가기 위해 시내로 나가는 것이 허용됐고 또 시내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이 재개되고 거리에는 행인들이 나타났으며 몇몇 상점도 영업을 재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지난달 30일에는 북한 당국이 모든 제한을 사실상 해제했다며 시장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통제 완화 조치는 평양에만 적용됐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자신감과 달리 국제기구 등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일부도 북한이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통계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북한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북한의 코로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가 열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가 가속화하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슈까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